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군사 관련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해군 군함에 대한 소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우리 동맹인 미국 그리고 인접 우방인 일본, 그렇지만 우방이긴 하지만 뭔가 인접국은 부담스럽죠. 이 두 나라가 해군 군함을 아주 폭증할 수준으로 많이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알제리 친러 국가였는데 요즘 러시아 무기 수입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갈아탔나 봅니다. 친중으로 완전히 그냥 세팅을 하고 있는 알제리가 중국산 신형 전자전 장비 도입을 공식 확인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호주 국가감사국이 헌터급 호위함, 호주의 척당 3조 5천억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군함이죠. 이거 사업 결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2배로 올리고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선 알제리가 중국의 최신 전자전 장비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알제리 국방부가 중국 엘링크사의 CHL-906 전자전 스테이션을 공개하면서 이 장비로 반경 250km의 적 항공기 레이더를 제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30mm 기관포 기반 저고도 방공체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독일 라인메탈의 신형 저고도 방공 시스템 스카이레인저의 개량형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제품보다 가성비가 더 뛰어난 비호2의 해외 판촉에 좀 더 많은 외교적 지원 사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주는 핵 잠수함 조기 전력화를 위해 미국에서 적게는 3척,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일단 2척 구매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호주 판매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호주가 요청한 버지니아급 도입 수량은 최대 2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11대의 미그-29 전투기를 보유 중이고 지난 2019년 F-16 블락 70 바이퍼 8대를 주문한 불가리아가 자국 미그-29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전제로 미 정부에 제안했던 중고 F-16 공여 요청이 미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F-16을 공급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없다며 불가리아의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불가리아 국방부는 미국이 나토 방공에 미그-29를 계속 쓰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호주 국가감사국이 호주 국방부의 차기 구축함 도입 사업인 헌터급 사업에서 영국의 26형 호위함을 선정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전력 증강보다 조선업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호주 정부에도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공무원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자, 북아프리카에서도 지중해 딱 빠져나가는 그 서쪽에 있는 나라죠. 알제리. 그리고 그 알제리 옆에 더 서쪽에 모로코가 있는데 그 두 나라는 으르렁으르렁 되는 사이예요. 이 알제리가 훨씬 덩치가 크고 소득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알제리는 친러 위주의 무기체계를 그동안 구성해 왔는데 최근에 국방비를 2배 올린답니다.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무기 못 사죠. 지금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제 무기로 완전히 세팅을 하는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한다. 그래서 250km 밖에까지 레이더파를 제밍할 수 있다 라는 이 중국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중국산이 제대로 성능이 나와줄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인접해 있는 모로코, 비록 알제리보다 인구도 적고 소득도 적지만 그래도 알제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방제 무기 사야 되죠. 그런데 서방제 무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독일제 사면 너무 오래 걸리고 프랑스제는 너무 노후됐고 결국 한국제 사야죠. 모로코 한국제 사기 바랍니다. 자, 덴마크가 이 스카이레인저라는 걸 도입하는데 이게 독일 라인메탈에서 만들었어요. 30mm 기관포 시스템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호복합이 있습니다. 비호복합
여기는 미사일도 달려있고 기관포도 달려있죠. 그리고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뭐 차기 방공망 해가지고 차량용 장갑차에다가 이 기관포 얹어서 출시를 했는데 이걸 뭐 네트워크에다가 편입시켜가지고 오직 방공포 슈터만 달려있고 표적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받는다. 근데 아까 뭐 알제리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레이더파 제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제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전 장비가 저기 가동을 시켜버리면 네트워크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독자적으로 레이더 그리고 뭐 적외선 탐지 장비, 광학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합 탐지하면서 스스로 요격할 수 있는 슈터도 같이 센서도 같이 이런 무기 체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완전히 역행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돈 때문에. 자, 그래서 국방비 우리도 알제리도 국방비를 더 올리는데 우리는 왜 안 올리냐 이겁니다. 복지비만 자꾸 올리지 말고 국방비 좀 올려서 나라 좀 튼튼하게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정책 끝에 우리 무기도 해외에 뻗어나갈 수 있다. 지금 뭐 목표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럼 해외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야 되죠. 트렌드를 또 앞서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트렌드를 역행해서 그 목표 달성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호주가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연잠 2척 판매를 요청했다. 라는 의외의 소식이 나왔는데 호주가 뭐 잠수함 자기네들이 2042년도에 초도함 만들고 그때까지는 그냥 잠수함 안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의외로 또 2척은 또 요청했네요. 그렇지만 요청한 거하고 진짜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미국의 조선소가 잠수함을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호주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 물량을 소화하면서 호주 물량이 들어올 그 어떤 그 여유 생산력이 안 돼요. 과연 호주가 진짜로 2척을 살 계획을 세우고 요청을 했는지 또 그렇다면 미국은 그 스케줄 사이에 자기네들도 빠듯한 이 거남 스케줄 사이에 호주 걸 끼워줘서 세치기를 해서 빼줄지 그것도 의문이고 둘째는 호주는 그냥 일단 뭐 요청 안 하면 국민들이 뭐 빨갱이냐 친중이냐 라고 욕할 것 같으니까 일단 던져는 보고 사는 건 나중에 좀 보겠다 간 좀 보겠다 이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불가리아가 과거 공산국가였는데 지금은 나토가 되었죠. 그런데 11대의 미그-29가 있어요. 미그-29 그리고 여기가 F-16이죠. 그래서 미그-29 이거 11대 우리 수리해서 우크라이나 줄 테니까 그 대신 그 애리조나주 사막에 있는 거 그 중고 F-16 우리 11대 좀 달라 1대1로 좀 스와프 좀 하자 라고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그거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안 되라고 한 이유는 니들 줘봐야 지금 그 영향 안 되잖아 이건 거거든요. 근데 불가리아는 지금 2019년도에 F-16 바이퍼형 최신형 8대 구매 계약을 했는데 그 아직 못 옵니다. F-16 워낙 지금 물량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줘버리면 그냥 전투기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중국하고 바꿔서 우리도 우리 방공 좀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걸 미국이 거절했다. 미국은 야 그냥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그냥 돈 주고 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027년 이전에 F-16이 불가리아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급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가리아는 일단 유럽 정세에 기하는 측면에서 미그-29 우크라이나 주고 그리고 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FA-50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호주 국가감사국이 헌터급 호위함 이거 도입할 때 좀 문제 좀 있었다. 이 헌터급 호위함 도입 사업 할 때 이탈리아의 프린급 그리고 영국의 26형 호위함 이거 2척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는데 모든 면에서 프린급이 나왔는데 왜 26형 호위함 이걸 했냐? 26형 호위함의 장점이 뭐냐? 호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게 됐다. 그래서 안보가 먼저냐, 국가 예산이 먼저냐, 아니면 조선 일자리 창출 노조들 월급 챙겨주는 게 먼저냐, 이걸 이제 호주 국가감사국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함 한 척에 3조 5천억짜리가 나오게 되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호주 상황이었고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호위함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호위함 모가미급 전략화 계획이 대폭 수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방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일본이 기존 설계를 크게 변형한 차세대 호위함 건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22척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력화 작업을 진행 중인 30FFM 일명 모가미급 호위함이 해상자위대의 전략 변경에 따라 도입 수량이 축소되었다고 네발 뉴스가 현지 시각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방위성 획득 기술 및 군수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방위성이 지난 3월 31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두 개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이 모가미급 개량형을 개발 및 건조하는 계약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접의 수량 5,500톤의 모가미급은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넓은 선체와 우수한 확장성, 고성능 소나 시스템 등으로 2선급 호위함이라고 하기에 과할 정도의 강력한 전투함으로 건조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수준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존 모가미급을 더욱 강화한 확대 개량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계약한 12척의 모가미급은 그대로 도입해 추후 개량하고 2024 회계 연도부터 계약 예정인 호위함은 확대 개량된 신형 호위함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신형 호위함은 모가미급 초기 운용 단계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센서와 무장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같은 설계의 선박을 11년간 건조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 계약될 모가미급 개량형은 기존 모가미급보다 훨씬 우수한 센서와 무장, 부가 장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모가미급 외에도 07DD로 명명된 대형 고성능 구축함 14척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하게 해군력을 증강하는 일본을 보면 우리도 해군력 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모가미급 5,500톤 우리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하고 덩치가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큽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20년 이렇게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말 잘생겼죠. 멋지게 생겼습니다. 통합 마스트에 우리 KDDX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결국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게 어떤 배를 대체하냐 2,000톤급 아부쿠마 이런 2,000톤급을 대체해서 5,500톤짜리를 22척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국방 예산이 더블로 됐죠 일본이. 그러니까 해상자위대가 잠깐 스톱. 그때는 돈 없을 때 계획이었고 지금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잠깐 스톱. 이거 지금까지 계약한 거는 12척 그대로 가는데 내년부터 계약할 거는 다시 해. 더 크게 만들어. 왜? 똑같은 설계를 22척 하는 거는 그건 낭비야. 자, 이렇게 돼서 다음 이 배치 2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음 열척은 훨씬 더 크기를 키워서 6,000톤 이상의 더욱더 강화된 군함을 만든다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게 과거에 일본이 지방대라고 불렸던 그런 데서 작전할 2선급 군함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냥 주력 군함과 준하는 성능과 덩치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07DD라고 해서 그거는 8,000톤급 이걸 또 14척을 만들죠. 그게 이제 앞으로 주력 전투함이 될 텐데 그게 현재 일본 호위대군 호위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무라사메, 타카나미 이 5,200톤급 구축함인데 요걸 대체하는 게 지금 07DD 해서 무려 8,000톤짜리로 대체를 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일본 이지스함도 8척 있죠. 그리고 이지스에 준하는 아사기리, 아사히 이런 것들 천지로 있죠. 자, 일본은 이렇게 해군력 증강에 나서는데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신냉전 체제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한국만 아니야 중국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현재는 제도적으로 분명히 일본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래서 이 모가미급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우리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역사가 인접국은 영원히 우방은 아니더라 라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잘 살펴보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미국도 그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주력 하이 로우 믹스로 가는데 로우급 군함을 대폭 확대합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신형 전투함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해군력 팽창에 나서자 미국도 물량전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굳힌 모양입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컨스텔레이션급이 향후 10년 안에 무려 40척이나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급속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 역시 조선소를 신설하고 건함 능력을 대폭 확장할 것이며 차세대 호위함을 연평균 4척 이상 건조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을 인용해서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5월 18일 보도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한 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2척씩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을 2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4척씩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신형 호위함 건조 속도 향상은 다른 건함 계획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며 신형 호위함 건조 가속과 함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건조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0척이 발주된 컨스텔레이션급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사의 프린급 설계를 바탕으로 확대 개량한 호위함인데요. 호위함이라는 분류를 가지고 있지만 길이 151m, 폭 20m, 만재 배수량 7,400톤급 이상으로 사실상 구축함급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에는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스파이6 V3 A사 레이더가 3면 고정형으로 장착되는데요. 이 레이더는 9개의 레이더 모듈 어셈블리를 갖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스파이1D 이지스 레이더보다 훨씬 우수한 탐지 능력과 동시 교전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구축함은 추후 확장 가능한 32셀의 막 41 수직 발사관과 여기에 탑재되는 SM2와 SM6, ESSM 등의 함대공 미사일과 경사 발사대 탑재형 NSM 함대함 미사일 16발,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은 실패한 건함 계획인 LCS를 통해 건조한 호위함들은 모두 조기 퇴역시키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컨스텔레이션급 발주량을 대폭 늘려 오는 2034년까지 40척, 최대 50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이 대량 배치되면 미 해군 함대는 그야말로 이지스급 전투함들로 도배됐는데요. 이 고성능 전투함들의 물량 공세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LCS 연안 전투함들을 조기 퇴역시키고 그 LCS가 완전히 그냥 미 해군을 망하게 만든 주역이었죠. 그래서 그 물량을 이 컨스텔레이션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참모총장의 보관이고 그걸 상원에 가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연간 2척 생산하는 이 컨스텔레이션 건함 계획을 4척으로 늘려서 이걸 40척, 많게는 50척 이상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7,500톤급으로 만든 이 배, 여기에 스파이6 위상배열 레이더가 3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 4면 고정형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지스가, 하나의 레이더가 90도 각도로 보고 그거 4개니까 49, 36에서 360도를 보게 만들죠. 그런데 이건 이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3면에다가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고 그 이지스가 하나당 120도를 보게 만들어서 360도를 커버하게끔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좀 탐지 거리가 짧아지겠죠. 넓게 보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들인데 이게 이제 스파이6 이지스 레이더고 요게 이제 이 모듈 어셈블리가 각각의 3개씩 해서 3면에 들어가니까 9개. 그런데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구축함 지금 건조 중이죠. AMDR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모듈 어셈블리가 하나당 6개. 그게 또 4면에 들어가니까 24개. 그렇지만 이건 9개밖에 안 되지만 그럼 뭐 성능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도 현재 스파이1D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자, 지금 뭐 보시다시피 공간도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뭐 미 해군 군함으로는 이례적으로 함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해요.
16발 NSM 16발 탑재하고 여기 지금 뭐 32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충분히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토마호크 같은 거 이런 것도 탑재해서 지상 타격 능력, 함대함 전투 능력, 뭐 대공 능력 다 두루 갖춘 범용 이 구축함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아마 앞으로는 우리 동북아시아에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격은 미국제 이 군함치고는 아주 싸게 억제를 했어요. 7억 5천만 달러로 억제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목표 가격은 미국 군함치고는 좀 낮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줄였으니까 모가미 거 보면 마스터가 통합 마스터 멋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구형 마스터 이런 거 해놨는데 아무튼 좋은 성능으로 나와서 중국 잡아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